제가 퇴근길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하늘은 이미 붉은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긴 하루가 서서히 닫혀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업무가 길어져 저녁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오랜만에 집에 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휴대폰 알림창에 현관문 잠금 해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저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간 것인지 문을 연 흔적만이 조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쪽 복도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누군가의 웃음과 식탁에서 부딪히는 접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사실을.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마치 제 집이 아닌 것처럼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두 분의 지인들이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모르는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조차 벗기 전에 눈을 한번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집주인인 양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외부에서 사온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둔 서류들이 옮겨진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어색한 환영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고 그분의 지인들은 처음 보는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가볍게 무시하는 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온 사실을 마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고 저녁도 먹지 못한 속이 더욱 텅 비어가는 기분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제가 아침에 급히 나가며 접지도 못한 담요가 그대로 있었고 싱크대에는 출근 전에 씻어두지 못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보일지 떠올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것에 대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갑자기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 상태가 어떻든 그대로 보이도록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려 하다가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고 살림은 아직 미숙한 편이라는 내용을 마치 자랑처럼 자연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흐름이었지만 사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를 낮추기 위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인들은 맞장구를 치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듯 이어갔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이었고 오늘은 그 패턴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녀간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음식 냄새와 어수선한 식탁만이 금방 있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며 제가 이런 행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 없는 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결정되고 결과는 제 집에서 제 시간에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일정 부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식탁이 어질러진 흔적,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배송 영수증, 제가 아침에 두고 간 서류의 위치, 어떤 장면이든 기록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조용히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처럼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만 담겨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찍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씻는 동안 그분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성의했고 손님들에게 예의가 부족했으며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있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전날 모든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감정도 비난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해하는 듯 답장을 했지만 저는 추가 설명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와 저는 단둘이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보자고 했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제 집안 곳곳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천천히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 제가 아침에 나갈 때 둔 물건들의 위치, 수정 없이 찍힌 집의 실제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이야기했던 말들을 제가 들었던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의 어조, 시선, 그 순간의 공기까지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대부분이 어제 손님들 앞에서 하신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격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분쟁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한번 정리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하지 않자 오히려 시어머니 쪽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사실들은 그분이 만들어온 오래된 기준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는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순간에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낮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이 변명인지 후회인지 저는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걸음이 느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이 완성되기 전 저는 먼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하고 말없이 복도를 걸어 나가셨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복도 공기가 집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현관에 서서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모든 상황이 이제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